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5월의 셋째 주, 5월 셋째 주면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둘째 주죠. 더비요. 우리나라는 역사는 짧지만 이 3간 경기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4월 달에 KR의 마일컵 부산에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더비, 암순말들이 다 나올 수 있는 3살짜리 한정적이죠. 클래스는 이제 G1입니다. G1인데 이 KR의 마일컵은 G2.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문인 농림수산부 장관배가 7월 달에 있죠. 7월 19일 날이요. 그게 이제 G2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더비 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부산에서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와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그 부산 말들이 서울 입성이 좀 늦기 때문에 이 3일 조교행 것 가지고 부산을 안 하는 저로서는 조금 뭐랄까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명성이라든가 실전을 좀 그래도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좀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일요일째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역시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좀 뭐랄까 대군항이라든가 뉴화이트삭스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뛴 어떤 전력상을 보면은 조금 한 수 아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가미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5월달 경마는 이 5주 경마다. 5주 경마이기 때문에 이 두수가 확 줄었다. 이번 주에도 243두요? 지난주가 236두? 이번 주가 240두가 간신히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깨진 경주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깨지지 않고 편성은 됐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편성의 어떤 뭐랄까, 클래스가 좀 하이 클래스입니다. 하이 클래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 정도로 혼전 경주예요. 어느 정도냐면, 자, 제가 토요일자에서는 억지로 끄집어내서 한 3개 경주를 좀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일요일자 경주에서는 거의 없을 정도예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8경주 정도 하나인데, 일요일자에는 이제 8경주, 일요일자에서는 8경주고, 토요일자에서는 4경주와 8경주, 9경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일단 토요일자에서는 3경주, 일요일 경주에서는 1경주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월의 셋째 주 5월 16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16일 토요일경마 1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000m입니다. 6등급, 국내산 6등급인데, 자, 역시 이 경주도 이제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마필들, 그러니까 능력마가 아닌 인기마들만 잔뜩 있는 그런 경주죠. 역시 이제 제가 이 경주에서도 이제 서호아리라가 있고 여러 마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텐데, 한 2마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곤설입니다. 4번마 곤설인데, 자꾸 뭐랄까, 제가 체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체형에 자꾸 현혹시켜요. 체형이. 그러니까 경주마로서 갖고 있는 체형인데,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한 470kg 나가는데, 3살짜리. 아직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 마필들이 해서 대부분 나타나는 게 이 추진입니다. 추진이 뭐냐면, 이 습보를 하는 데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 꼬링까지 거의 한 350m, 400m를 전력 질주를 하는데, 이 추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추진을 시키려면 뒤에 프로펠러가 막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프로펠러가 막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의 추진은 뭐예요? 뒷다리에 뒷다리. 뒷다리인데, 이 뒷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습보를 하면은, 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뒷다리가 차주면 스피드가 쫙 나올 텐데, 이 뒷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앞이 들려요. 들리는데 그 들리면서도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더라는 얘기예요. 주행 자세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앞에서 무너지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만은 있지만 능력마가 없다. 이럴 때는 거의 다 라스트에서 무너져요. 무너지기 때문에 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특히 이 어린 마필들, 자세가 좋은 마필들이 대부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마필이 4번 곤솔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뛰든 마필 중에서는 여기 뭐 그 아워캣이 있고 뭐 서우아리아가 있는데 이 늘푸른 천둥이는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마필 채공이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행 중에 하늘로 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이 보폭이 주폭 하나를 뛰는데 다른 말들이 1초가 걸린다면 얘는 1.5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시간,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면 남들보다 힘까지 2배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경주력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여러분들 이마필 뛰는 걸 가만히 보면 이 4코너까지는 잘 와요. 끌고 와요, 말이. 스스로 끌고 오는데 라스트에서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그만큼 중간에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타는 방법은 역시 이 곤솔이랑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여러분들 화면에 비치면 라스트에서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오늘 같은 경주에서는 거의 뭐 송지철 기수가 외곽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붙들고 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힘을 안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 쓰는 그런 작전이라면 얼마든지 입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주에서는 곤솔 쪽보다는 역시 이제 그 실전을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한 곤솔 쪽보다는 늘푸른 천둥이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2경주입니다. 거리는 1200m고, 자, 역시 그 믿을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어요. 지금 8번 야호 미라클이라든가 그 다음에 9번 미라클 러버,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던 마필이죠. 9번 미라클 러너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주는 또 여러분들 그 1경주하고는 조금 그 상반된 그런 경주인데 1200m예요. 1200m이기 때문에 1200m라도 직선이 좀 길죠. 뭐 1300, 1400까지는 아니더라도 1200m 돼서 그러니까 남들이 선행력이 없다면 상대가 선행력이 없다면 이런 경주에서는 선행 나서는 필이 유리하다. 자, 데뷔전에 선행 나간 미라클 러버인데 지금 다른 마필들이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을 나서면 일단 얘를 축을 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뒤에서 잡을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주로가 상당히 가볍지 않습니까?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선행 나서는 말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마필이 누구냐? 야호 미라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러블리 케일린이 있습니다. 러블리 케일린인데 얘도 마찬가지 이제 앞말이라 조금 그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앞말들은 보면은 조교단은 아주 씩씩하게 뛰어다니더라도 이 실전에 들어가면 순말들 사이에서 약간 그 뭐랄까요? 같은 무리 속에서 뛰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뭐랄까요? 좀 다운된다 그럴까요? 능력이 자기 스스로 그런 무리 속에서 자꾸 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앞말이 조금 근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근성이 조금 부족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선행마 이 누구죠? 미라클 러버를 빼놓고는 다 해볼 만한 그런 상대들이에요. 야호 미라클이 있지만 야호 미라클도 사실은 뭐 체구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마필이고 또 안쪽으로 기대려는 그런 이런 악벽이 있기 때문에 이 러블리 케일린의 어떤 컨디션을 조금 더 세밀히 좀 보신 다음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공략하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 마필들은 거의 안 되는 마필이죠. 이 퀸즈타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기록은 좋은데 그때 좋을 때의 컨디션을 못 찾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 경주는 복병마도 아니죠. 워낙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러블리 케일린도 그렇게 큰 배당은 없습니다. 거기다 또 박태종 기수까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닙니다. 이 경주에서는 농번사랑이 그 경주를 주도할 것이고 1200m입니다. 농번사랑이 안쪽 게이트에서 좀 그 선행을 나선다. 그런다면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뭐 영암공주라든가 뭐 헬리오트 이런 마필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스터 탱크를 무시할 수가 없죠. 미스터 탱크가 뭐 결정력은 없습니다만은 이 경주에서 지금까지 뛴 그 미스터 탱크의 어떤 걸음은 이 경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근소하지만 앞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조교사가 지금 2주 만에 연속 출전을 시켜요. 그런 걸 한번 좀 따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2주 만에 연속 출전하더라도 조교를 아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약하게 하죠. 그 다음에 48조 특유의 그 수영 조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연성을 많이 이제 키웠다 그럴까요? 보강했는데, 이 말의 골격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얘가 갖고 있는 그 골격이 뭐 이렇게 그 딱딱한 몸이 수영을 한다고 뭐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약간 뭐 한두 번 써먹을 수 있는 그때 써먹을 수 있는 정도지 갖고 있는 그 골격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플라잉킨이 있습니다. 이 럭키 시스터는 제가 그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위험한 마필이라 그랬죠. 항상 인기를 끌어도. 근데 이 플라잉킨인데 이 플라잉킨의 역시 이제 앞말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앞말, 오늘 얘기했던 어떤 다른 앞말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근성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딱 하는 짓이나 뛰는 폼을 보고 순말인 줄 알았어요. 아주 하는 짓이 그래요.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뒷다리가 약간 파행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뒷다리가 약간 파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얘도 역시 이제 힘이 없는, 그러니까 뒷다리에 힘이 안 차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말과 이 뒷다리 파행기를 갖고 있는 말하고 거의 주행 자세가 비슷해요. 이 주행 자세가 무슨 얘기냐면 이 뒷다리에 어떤 힘이 안 실리기 때문에 자꾸 말이 앞이 들린다거나 뒷다리가 뒤가 얕게 찬다거나 그래요. 이 힘이 없거나 파행을 갖고 있는 마필들 대부분이 이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이런 파행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세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곤솔이라든가 이런 마필들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 마필들은 힘이 차거나 뒷다리에 파행이 호전이 되면 얼마든지 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마필은 좀 그렇죠. 여기 플라잉 퀸만 이경주 복병매. 저희가 뭐 이경주에서 인기마 공략할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경주에서 복병만은 9번 플라잉 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참 재밌는 경주예요. 이 경주가 제가 5월 16일 4경주 그러니까 1, 2, 3경주, 그러니까 오전 경주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세요.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해요. 이 경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4경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오전의 흐름이 어떤 말이 입상을 했는지 자 보셔야 되는데, 일단 선행마가 입상을 했다면 오늘 이 인수제를 놓고 지금 공략을 할 겁니다. 얘가 단독 선행이에요. 이 경주에서. 이 경주에 단독 선행인데 만약에 오전에 선행마가 좀 몰락을 하더라. 그랬을 때는 다음 번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다음 차선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공략은 인수제고, 만약에 흐름이 선행마에게 불리했었다 그러면은
좀 그 선입이나 취입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선임마로 바꾸는 거겠죠. 그게 누구냐면 킹 어헤이드입니다. 킹 어헤이드. 자, 지난번에 제가 저희 여러분들 많이 보시니까 알 것 같아요. 그 경주가 4월 25일 날 토요일 4경주였었는데 이게 7번이었었는데 그게 9번으로 이제 오타가 된 그 태풍인가요? 태풍 오타가 됐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킹 어헤이드가 그날 제가 그래서 더 유심히 보게 됐어요. 저희 예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인기 몇이었었죠? 인기 3위였었는데 예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유심히 봤는데, 자, 오늘 1200에 출전했어요. 근데 지난번 경주에선 1000m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1000m에서도 안 됐는데 왜 1200에서 인기말까? 요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1000m를 뛰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스타트 잘했어요. 같이 나왔어요. 이 물이랑 같이 나왔어요. 이 선인물이랑 같이 나왔는데 요만치 와서 뒤로 가요. 왜 뒤로 간 줄 아십니까? 모래를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를 맞으니까 여기서 무리에서 막 뛰다가 무리 속에서 자꾸 뒤로 가요. 그러니까 남들 여기 있을 때 얘는 이만큼 쳐져요. 근데 자, 여기 쳐졌어요. 쳐져가지고 사건에서 이만큼 뭐 쳐졌다고 이 거리 갭이 있다 그러고. 자, 근데 이 라스트에서 상대는 약했지만은 뛰어 올라오는 걸음은 있더라는 얘기예요. 취입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만 극복하면 돼요. 여기 뒤에서 모래 맞는 것만 극복하면 돼요. 그 취입은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진로가 열렸어요. 라스트에서 진로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취입이 됐는데, 자, 이 1200m 같으면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취입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물러서면 뭐예요? 남들이 무너지면서 얘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대는 이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질 거고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얘는 갖고 있는 그 취입력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있는 그 좀 불리했던 점을 부진했던 점을 여기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나머지 거리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 선행마가 유리하면은 그 킹어헤드는 맞고 뒤로 가고 그 뒤에서 이제 늦게 취입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인수제가 선행을 나서 버리면 그런 그 어떤 효과를 촉촉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는 킹어헤드에 오래 맞고 뒤로 가는 걸 불리한 점을 얘는 유리한 점으로 다시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선행마가 무너졌다면 얘는 이 발 쓰는 게 높기 때문에 주로가 상당히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폭이 짧기 때문에. 근데 주로가 상당히 가벼워야 되는데 반대로 취입마에게 유리하면 얘는 그만큼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뭐죠? 발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어떤 흐름을 봐서 킹어헤드냐 인수제냐 뭐 좀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뭐 취입마에게 유리하면 인수제는 완전히 자르고 가는 겁니다. 선행마에게 유리하면은 킹어헤드는 데려가겠지만 다른 마필들, 뭐 WJ나 세상반사 이런 마필들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취입마에게 유리했을 때는 인수제를 버리는 대신 세상반사 WJ를 가져갈 수밖에, 공략권에 껴놓고 간다. 이런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참 어려운 경주예요. 무조건 제 어떤 저기 봤을 때는 고배당이에요. 무조건 터져요. 이 경주는 터지는데, 자, 이 로열 빅토리가 아마 이게 그 손가락 안에 꼽힐 거고, 그 다음에 풍차 돌리기, 선봉영웅 뭐 이런 마필들 순으로 지금 예상이 지금 뭐죠? 로열 3번, 4번, 8번 이런 순서인데, 얘네들이 지금 다 못 믿는 그런 능력.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얘네는 능력이 없어요. 인기만 끌 뿐이에요. 인기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거리가 1400이에요. 얘네들 다 거리가 늘었어요. 특히 풍차 돌리기는 1000m인데 지난번 라스트 활용 타임은 좋았습니다. 마지막 200m 활용 타임. 맨날 제가 얘기하죠. 마지막 200마라톤이 12초 9예요.
12초 9면은 상당히 빠른 거죠. 상당히 빠른데 1000m였었다는 겁니다. 1000m. 근데 상대도 약했어요. 오늘 1400인데 선행을 가도 얘는 서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떤 주로가 이렇게 기록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풍차 돌리기도 불안한 인기마고, 자, 그 다음에 선봉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세리오니아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 1등 왔으니까 세다 치고, 나머지 말핀 여기는 없잖아. 볼페니 매직 지난주에 제가 된다 그랬을 때 서승훈 기수가 타고 못 온 말 없잖아요. 센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전경주가 맞대. 그 전경주를 보시면 되겠네요. 플라이 챔프에 플라이 챔프. 플라이 챔프인데, 자, 이번에 그 선봉영웅이 조교하면서 라스트에서 이렇게 막 퍼졌어요.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는데도 말이 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경주에서 이제 광해가 있군요. 참, 1번 광해도 있고. 근데 이 1348이 인기마죠. 1348이 인기마인데, 자, 광해 같은 경우는 선행을 굳이 안 가도 돼요. 뭐 선의권에서 경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그래도 얘는 뭐 자력 입상보다는 이 3, 4, 8번이 컨디션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얘가 이제 뭐 1400이나 1300에서 뛴 걸음이 조금 낫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 이제 광해인데, 나머지 이 3, 4, 8번이 조금 인기권에서 좀 처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인기마기 때문에 조금 처지는데, 그러면 누가 이 경주에서 가장 유리하냐? 능력은 없지만 어떤 그 상대, 강한 상대나 1400에서 뛴 말이 6번 그 놀부시대요. 놀부시대. 아마 인기권에서 조금 비켜 서 있을 건데, 워낙 이경주가 그 다른 마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충마가 없는 경주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이유인데, 일단 가장 그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강한 상대에서 뛰어온 마필은 6번 이 놀부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을 조금 위주해서 공략하는데, 그 다음에 또 7번 그 니콜이 있죠. 니콜이 작지만 아주 상당히 다부진 마필, 잘 참아줘야 돼요. 이 마필도 역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전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공략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니콜이라는 말은 주로가 빠르면 얘도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지치는 그런 아주 칼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얘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느린 게 나아요. 힘을 안배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오전 흐름을 봐서 공략 여부를 좀 결정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경주 끝내겠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이 경주는 좀 다르죠. 윤곽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제 승리 여자를 믿고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뭐 일단 거리가 1200m예요. 그 승군전이지만 얘가 1200m에서 낸 기록을 보면 상대 근래에 낸 거기 때문에 상대와 비교했을 때 얘가 좀 앞서 있어요. 기록 면에서. 그래서 거기다 이제 52킬로의 부담 중량, 문세영 기수, 뭐 조건 다 좋습니다. 거기다 또 안말 경주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 경주가 여러분들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데 좀 뭐랄까 배당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일단 뭐 문세영 기수가 7번 축이 있기 때문에 1번을 이제 1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고요. 1200m인데 얘가 지금 한 번 이기고 올라왔죠. 예, 1000m에서 한 번 이기고, 그 전에 이제 5군에서 1200에서 이제 한번 입상하고 이제 우승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계속 4등만 해요. 근데 그 4등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것도 그렇지만 이 4등을 3번 했을 때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라스트 파롱 타임 있지 않습니까? 14초 대죠. 예, 14초. 제일 빨랐을 때가 13초 8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이 14초 0, 14초 1이에요. 요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표현해 드리지 않습니까? 요 정도 되면은 나랑 뛰어도 져요.
나랑 뛰어도 지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라스트에서 거의 걸어오다시피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리 이경주에서 코스가 좋든 어쨌든 간에 이것 플러스 조교를 보면은 얘가 지금 조교 때 강도를 높이려고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기본 능력이 이렇게 라스트에 쓰는데 조교 때 그 컨디션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라스트에서 매번 씁니다. 근데 단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딱 선행입니다. 선행. 박태종 교수 선행. 근데 선행도 쉽게 가야 돼요. 이경주에서 선행을 얘가 여기서 막 무리해서 선행을 가면 이게 곱하기가 돼요. 예, 더블로 서요. 더블로. 무리하면 1000m, 100m만 무리해도 쓰는데 더 곱빼기로 쓰죠. 근데 여기서 다른 마필 승리여제, 또 파티레이나 프로레일 얘를 능가하는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은 꿈을 못 꾼다는 얘기죠. 나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쉽게 경주를 펼치지 못해요. 결국엔 얘는 1번 게이트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각선에서 다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치고 들어오면 얘는 이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갇혀서 경주를 펼쳐가지고는 이게 도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라테에 와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더존 코크만 빼면은 나머지는 뭐 7번 축으로 해서 자, 나머지는 이게 좁힐 수 있지 않습니까?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리아고 같은 경우는 9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봐야 되겠고, 승리 여자가 지금 정상 출전 주기를 가졌고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지만 3방 갈 걸 2방으로 줄여서 가는데 2방 갈 것도 주역과 방어로 좀 나눠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경주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이렇게 또 여기 1, 2, 3 근데 이 경주는 거의 이 최하이 클래스 중에 하이 클래스예요. 저희가 뭐 하이 클래스, 미들 뭐 이렇게 제가 그랬죠. 한 3등분으로 좀 나누는데 거기서 또 이 어떤 그 편성의 강도를 또 거기서 또 최고 등급에서도 하나 둘 셋으로 나눈다. 그다음에 뭐 중간 등급에서도 또 하나 둘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군이 예를 들어서 육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나눌 필요가 없죠. 근데 보통 한 5군 이상, 4군, 뭐 3군 이렇게 올라갈수록 보면은 이 클래스를 한 9개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9개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경주는 거의 2급이라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인기만만 있는 경주죠. 인기만만 잔뜩 있는 능력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좀 이런 경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뭘로 접근할 것인가 먼저 그거부터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나는 이 경주에서 좀 부진마더라도 선행마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날의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경주가 결정이 되죠. 선행마가 유리할 것이다. 추임마가 유리할 것이다. 그걸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자가 저 투수의 공을 어떤 공을 칠 것이다 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좀 형태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갖고 이 경주를 공략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능력마가 없어요. 인기마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상지나 예상가들이 예상만 했을 뿐이에요. 오두를 뽑다 보니까 억지로 뽑은 거예요. 5마리를 나열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나열하는 것도 거의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씩은 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주가 이제 배당이 나와주기 때문에 잘 고르시면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 폭을 좁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누구를 딱 하나 믿을 수가 없죠. 축이 서 있을 때는 아까 그 육경주처럼 축이 딱 서 있으면 2방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축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막 4마리, 5마리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주가 오히려 더 배팅하긴 어렵습니다. 쉬운 경주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주 배당은 있지만 좀 공략하기 좀 까다롭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요 경주 또 이제 여러분들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3번 먹새입니다. 먹새라는 말인데 얘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뒷다리의 파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힘이 안 찬 말, 이 두 마필이 체공이 높다, 이렇게 체공이 있다, 체공이 있는 주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체공이 뭐예요? 그러니까 땅에 지면에서부터 말이 뛸 때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1초 걸리면 얘가 1.5초 걸리는 게 체공인데, 근데 이 먹새라는 마필은 대부분 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제 그건데 얘도 보면은 힘이 덜 차 있는 말들은 보면은 이 앞다리가 대부분 꺾여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제가 표현해 드리는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근데 이 말들이 다 그래요. 다. 10이면 8, 9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안 그러는데 안 그러는 말이 거의 없어요. 다 그래요. 이 뒷다리에 파행이 있거나 힘이 안 차 있는 어린 마필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앞발이 꺾이는 거예요. 앞발이 이렇게 제가 그랬죠. 밑으로 이렇게 쫙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요. 여러분들 포크레인, 저 새끼 포크레인 찍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배운 건데 표현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힘과 파행입니다. 힘이 없거나 파행이 있는 마필 뒷다리에 그러니까 뭐 어린 마필이나 이렇게 좀 나쁜 말에서 이렇게 파행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먹새라는 마필이 그래요.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발이 꺾이는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힘 안배입니다. 힘 안배.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새총 이렇게 쫙 잡아당겼다 한 번에 탁 놓으면은 더 멀리 가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1400m이기 때문에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앞에 가다 다 쓸 수 있는데 얘는 뒤에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좀 동떨어져서 경주를 펼쳐도 말 7마리 뛰면 꼬바리가 몇 번째예요? 7번째예요. 그 격차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말들이 3포나 진입하고 있는데 얘는 뭐 한 200m 쳐져서 가요. 이건 좀 많이 쳐졌지만은 근데 얘네들이 200m를 가더라도 여기 오면은 다 쓸 수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얘가 힘으로 뛴다는 얘기죠. 이 먹새가. 그래서 이런 어떤 단점은 갖고 있지만 이 경주에서는 말이 7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취인마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선행마보다. 선행마가 거리가 지금 1400m예요. 다 안 뛴 말들이지 않습니까? 다 못 뛰는 말, 공백기 갖고 있는 말. 자이언트 홀드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데뷔전 때부터 공략했다. 두 번째 옥성이 탔죠. 첫 번째가 승훈인가 탔고 두 번째가 옥성인가 탔는데 제가 그다음부터 그런 아마 이 UCC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참 저렇게 멀리서 보니까 잘생겼어요. 매끈하게. 근데 뭐가 단점이다? 제가 하도 2번 다 속아가지고 예시장 가서 말을 보니까 이 허리가 얇아요. 허리가. 힘을 못 쓰게 생긴 이 후구를 갖고 있어요. 배부터. 배꼬리가 쑥 올라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버렸던 마필인데 이번에 공백기까지 갖고 나오죠. 이게 아마 거세를 했을 겁니다. 거세했고 빅드래곤 그렇고 우승하우스 그렇고 신기파랑 가다쓰고 삼정라이더 공백기 있고 딱 정상 주기를 갖고 있는 마필 힘으로 뛰는 마필은 먹새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먹새가 좀 인기권에서 조금만 뒤쳐져 있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한번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먹새는 그 신영철 기수가 정지나 무슨 특별하지 않으면 이 32조 말 중에서 꾸준히 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저게 뭔가 있나? 그죠? 그 고참 기수가 그냥 한 번쯤 버릴 만도 한데 꾸준히 타요. 이 말만큼은. 그래서 뭐 이번 경주가 아마 그런 딱 D-Day 나를 잡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아마 그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합쳐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그 좀 기대치를 좀 갖게 만드는 경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 사이클링 히트 뛰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간신히 왔어요. 상대 약하고 뭐 그야말로 간신히 진 이겨서 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분량 20% 줄였었어요. 포화. 분량 20%죠. 포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날 경주가 보통 2개에서 2.5개를 기록을 더해줘야 돼요. 예. 그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뭐 꼭 기록만 갖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라스트에서 여력이 없었어요. 진 이겨 갖고 왔어요. 진 이겨서. 근데 그 상대가 다 3차 공이 황금가속이에요. 황금가속. 이 경주에 황금가속 나오죠. 그러니까 자, 일단 3번 그 사이클링 히트, 황금가속 이런 마필들 그날 좀 뭐죠? 불량줄에서 뛴 말들, 기록이 좋았던 마필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러시안 트윈입니다. 러시안 트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제 강등된 거죠. 강등 맞죠? 강등. 그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레이팅 제도 때문에 그렇죠. 레이팅 그 자기가 벌어들인 상금이나 기록의 면에서 이제 다운된 거예요. 2군에서 뛰다가 3군으로 내려왔는데 얘가 그 2군 막 올라왔을 때 뛴 걸음을 보면 제가 이 고개가 높아서 그렇게 2군 가서 활약을 못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2군에 와서도 입상은 뭐 머리는 그러니까 우승은 못했어도 거의 막 착순 안에 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한참 컨디션이 좋았을 때고 그 이후로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말이 이제 계속 하향세를 갔다가 그래서 어떤 이 3등급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자 뒤에 3등급으로 내려오자마자 여러 예상가들이 막 뭐 추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덩달아 이제 한번 해봤죠. 해봤는데 그때는 막 내려왔을 때는 컨디션이 아니었었어요. 컨디션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니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2등급에서 강한 애들이랑 뛰어왔기 때문에 그래 기본 능력으로라도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더라는 얘기죠. 아니었었다.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안 트윈을 근데 예전에 그 박태종 기수가 타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고개가 높기 때문에 사실 박태종 기수하고 잘 어울리질 않아요. 초반에 무리한 전개. 그러니까 이 고개가 높은 마필들은 초반에 몰고 나가면 낮에 힘을 못 쓰죠. 근데 이 박태종 기수는 일단 습관처럼 몰고 나가요. 습관이에요, 습관. 아주 좀 박태종 기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박태종 기수가 그 붙들고 나가는 말도 있긴 있는데 그 젤루엘준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 붙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몰고 나가더라고요. 웬만하면 몰고 나가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잡아주면 이마필의 능력을 다 끌어낼 수 있어요. 라스트에서 힘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의 상대가 누구냐면 이 대한강군이요. 요거였었습니다. 요거. 근데 대한강군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습보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막 때리면서 습보를 해요. 근데 아무리 등치가 500kg가 나가도 얘는 뭐예요? 얘가 전형적인 1등이라 그럴까?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채공. 이 등치에 530kg 나가는데 왜 못 뛰어요?
이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남들보다 힘을 2배로 소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뛰는 거예요. 530km.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슬로우 킥. 슬로우 이렇게 뛰어요. 보폭이 아주 느리게 보여요. 그게 보일 정도에. 근데 이번에 상당히 빨라졌어요. 빨라졌는데 이런 말들은 힘을 비축을 해둬야 돼요. 조교 때 힘을 비축을 해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스포를 했어요. 그냥 이런 말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조교사는 아니니까 뭐 이 긴 구보가 나요. 구보를 길게 해주는 게 난데 너무 강하게만 스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만 점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하여튼간 뭐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게 느리던 걸음이 상당히 빠릿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안 뛰었으면 좀 한번 좀 저거 하려고 했는데 일단 대안의 마필은 있습니다. 누구냐면 2번 개띠르입니다. 얘는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얘도 컨디션이 좋아서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애들은 2개에서 2개가 2.5가 지금 기록이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면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2분은 뛰는 마필이에요. 2분은. 근데 얘네들은 59초 플러스 2를 하면 2분 1초예요. 2분 1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를 쉽게 드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기본 2분을 자기 걸음으로 항상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런 누구죠? 사이클링 히트라든가 황금다송은 지난번에 어떤 그 주로의 이점, 상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입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자력으로 뛴 걸음은 없다. 그러나 겟더리즘은 자기 자력으로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1200m. 이런 경주는 정말 그냥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이었었어요. 러시안 트윈 맥인데, 자, 케이어 샌딩이 있습니다. 장미 언덕이 지금 지난번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마필이죠. 여기 여러분들 레이팅 보시면 아실 거예요. 100점이 넘는 마필들이 지금 1군 마필이죠. 케이어 샌딩은 2군이고 쿨터치는 70점이면 이게 지금 3등급이죠. 예, 3등급이고 어필링 스타 이거 부산에서 온 마필 103점, 슈퍼서린 88점 2등급. 베스트아이 2등급, 푸른거탑 2등급. 예. 저는 그래서 저도 지금 예상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장미 언덕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들이 강한 상대였었잖아요. 강한 상대랑 뛰어왔어요, 얘가. 그러니까 일단 인정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공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거리가 1200m, 죄송합니다. 1200m인데 자, 1200m입니다. 1200m인데 이 1200m 장미 언덕의 순발력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여긴 지금 누구죠? 1번 설로들리가 제일 빠르죠. 설로들리가 제일 빨라요. 1200m입니다. 그걸 물론 이제 그 장미 언덕이 이경주가 이제 앞말 중에서는 장미 언덕이 힘이 좋지 않습니까? 초반부터 아주 타이트하게 밀어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죠? 설로들리부터 시작해서 베스트아이, 풀문파티, 슈퍼셔린 이런 마필들이 워낙 제 얘기는 너무 빠르다는 얘기죠. 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까지가 상당히 빨라요. 상당히 빠른데 제 얘기는 장미 언덕이 설령 입상을 한다 치더라도 이경주에서는 그거부터 생각을 한다면 장미 언덕이 축으로도 좀 배팅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케이어 샌딩도 마찬가지고 케이어 샌딩도 이번에는 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내심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케이어 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계. 여기서 여기까지 한계. 딱 이게 무슨 주폭의 한계입니다. 주폭의 한계.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얘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마방의 조교, 강한 조교,
잘 먹이고 강한 조교,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뛸 때 보면은 고속도로 뛰어요. 뭔가 이렇게 한 대 딱 때리면 촥 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침 또 거리까지 짧아졌기 때문에 좀 한번 공략을 해볼까 싶었는데 너무 거리가 짧아요. 거리가 빠르고 상대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주는 역시 장미 언덕하고 굳이 꼭 좀 배팅을 해야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장미 언덕하고 케이어 샌딩인데 다른 어떤 선행마들이 조금 컨디션이 좋았으면 좀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장미 언덕과 케이어 샌딩을 버리고 배팅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뭐 이 경주에서 뭐 일기당천 지난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뭐 선행은 나설 수 있지만 컨디션은 아니어서 못 버틸 거다. 근데 얘는 긴 거리가 아무리 1700 선행마가 유리한 1700이라도 얘는 지금 컨디션 갖고는 버틴다는 장담을 못하죠. 자, 원석 발굴이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피코나이스는 뭐 직전만 하고 이 경주에서 이제 일단 뭐 스토미트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자, 얘는 아까 말씀을 드린 이 발을 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발을 꺾는데 딱 기역자로 꺾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앞발이라 그러면 이렇게 쭉 뻗는 게 아니라 쭉 뻗으면 이 무릎에서부터 관절이 밑으로 이렇게 탁 튕겨져 나가죠. 뒤에서 이제 뒷다리가 차주면.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 발을 이렇게 기역자로 푹푹 꺾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한 보폭에 뭐 한 2m 40을 뛴다 그러면 얘는 한 30cm, 2m 10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한 발 30cm씩 덜 뛰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그게 한 바퀴 거리가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의 장점은 뭐야? 힘을 안배했다 한 번에 쓰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무너져 줘야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지금 무너져 줄 상대가 아니죠. 늘어난 거리가 얘가 좋을 게 없고. 자, 그렇다면 남는 게 누구냐? 1003이야, 1003이. 근데 여러분들 1003이가 지금 34조에서 뭐 공백기 갖고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지만은 그 전에 예전에 그 문세영이나 조경호 기수가 기승할 때 어땠어요? 어떻게 탔어요? 선행 갔어요, 선행. 그러니까 선입, 선행입니다. 왜 선입,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선입을 할 때도 어떻게 됐냐면 선행마에 요 외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뒤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 외곽으로 탔어요. 선행을 못 갔을 때도. 왜 그래요? 얘는 단점이 뭐 발을 높이 쓰거나 이런 건 없어요. 유연해요. 근데 이 체장이 길어요. 한번 예시장 가서 보세요. 이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가 남들보다 한 20cm는 길어요. 20cm는 긴데 야, 길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길면 뒷다리가 짧게 들어와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불의 전차나 불굴의 투사, 일기당천 선행을 나서긴 좀 어려워요. 근데 말이 지금 적은 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 외곽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이 라스트에서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외곽으로 모래만 안 맞고 타면은 입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재밌어요. 일단 3번이죠. 네, 3번, 그 다음에 8번, 12번. 자, 이 홀리플라잉 12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근래 지금 2번이죠. 연타? 맞나요? 두 번. 안하 할 때 안 하고 동초일 때. 예, 2번이네요. 상렬이 1월 달이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였었고,
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지금 계속 이마필이 컨디션이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얘의 단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어깨가 안 나니까 발을 이렇게 아까 그 얘기했던 케이어 샌딩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맛이 없어요. 어깨가 부드럽지가 않다. 그게 몸에서 와요, 몸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폭의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뭐예요? 그냥 선행이에요. 선행 나서야 돼요.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선행을 나서기가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신규 강자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선행마가 여기가 좀 빠른 게 있죠. 금화 피니스 빠르고 홀리 플라잉 좀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신규 강자를 지금 이 경주가 제가 처음에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얘가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얘만 부러져주면 배당은 나와요. 뭐 8번 그 누구죠? 썬더스텝 있고 얘는 뭐 기본권에 있어야 되겠죠. 뭐 기본 능력도 되는 데다가 문세영 기수 안착해 있고. 그러니까 이 홀리플라잉이 아주 쉽게 선행을 나서주면 좋겠는데 요게 불안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선행을 못 가는 거 3번 그 신규 강자를 좀 빼는 대신에 대안의 마필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스팅캠프 지금 스팅캠프들 뭐 난리가 났는데 9주 만에 나오죠. 얘도 9주 만에 나오고 파행 상당히 많이 파행해요. 그 파행까지는 안 했던 마필인데 상당히 파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뭐죠? 1번 스팅캠프 신규 강자 이런 마필들 빼면은 배당은 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마리는 더 가져가야 되는데 테스트북도 아니고요. 올웨이즈 위너 정도인데 저 말도 근성이 없어요. 올웨이즈 위너도 근성이 없어서 제가 조금 지금 말의 컨디션을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마필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모래 맞는 걸 싫어하잖아. 그래서 선행가야 좀 뛰는 마필입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뭐 그냥 아주 시원하게 뭐 이렇게 해서 뭐죠? 이렇게 해서 8열둘로 그냥 8열둘 단방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도 어디 경마가 한 방이 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하나 정도는 좀 더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의 셋째 주 5월 16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좀 그 클래스가 조금 떨어지면 편성의 강도가 조금 난해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제가 그 얘기하면서도 조금 힘들어요. 뭐 어떤 그 뚜렷한 축마가 있거나 뭐 2착, 3착권에서 뭐 주력과 방어로 딱 나눈다 이러면 아주 쉬워요. 거기다 또 복병마까지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은데 그냥 서로 그 물고 물린다 그럴까요? 서로 불안한 그런 상황이면은 조금 그 경주 선별 이거를 조금 확실히 하고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배팅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